방송 언어 요건, 쉽고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장단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나친 수식어를 피합시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격음어가 없어야 합니다. 6.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쿵심쿵 작가 김보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아나운서 되기란 책입니다. 우석출판사에서 펴냈고요. 값이 6,000원이에요. 예,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 책이 절판돼서 여러분 서점에서 찾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책을 서점에서, 지하 서점에서 사서 지금까지 간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94학번이니까 여기 보면은 92년도에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이계진 씨가 지은 책입니다. 아나운서계에서는 뭐 거의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딱 보면은 사진과 함께 양력이 나오는데요. 194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요. 70년에 고려대 문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73년에 KBS 아나운서에 입사했는데요. 7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네, 방송 대상도 받으시고, 1990년 현재 KBS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저서로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그리고 사랑을 주고 갈 수만 있다면, 이런 책을 쓰셨고요. 나왔던 그 아나운서 되기 여기 나오죠. 우석출판사, 저자 이계진. 여기 있는 이미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참 후에까지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6,000원에 샀었으니까 10,000원이 될 때까지 이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역시 증고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나왔던 이 저자 소개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다음에서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의원을 하셨고 2010년에 강원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인의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장미꽃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로 주말 농부로 살고 있다. 그 이후에도 책들을 여러 권 쓰신 것 같습니다. 수필집을. 이 책은 제가 아나운서의 꿈을 꾸면서 처음 샀던 책이고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너무나 궁금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서점에 가서 아나운서와 관련된 책을 찾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책에는 정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지망생들이라면 꼭 이 영상 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아나운서 연합회 수련회 사진인데요. 전국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필자 저자가 이렇게 또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강철수 씨가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네요. 쭉 제가 넘겨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온유월에도 덜덜 떨린다는 어느 응시자의 고백이 있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실기 테스트장, 침착함과 배심이 있어야 하며 배운 대로 시험에 응하여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라고 됐고요. 훈성 더블 MC는 남녀가 함께 호흡이 맞아야 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계진 씨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네. 방송 진행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후배들인 것 같아요. 뉴스를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TV 뉴스 진행은 정확한 발음으로 기사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시사 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DJ, 전문 DJ도 있고 인기인 DJ도 있지만 아나운서의 참여폭은 아직도 넓다. 야외 생방송입니다. 스튜디오 분위기를 벗어나서 생동감이 넘쳐야 한다. 예, 여기 보면 카메라에 KBS 써있네요. 그리고 네, 음악회사에는 이제 어린이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고 함께 어울려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중계방송은 경기를 보는 눈은 물론 강한 체력과 함께 순발력과 묘사력이 동시에 뛰어나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 중계하는 것 같죠? 네. 여기는 이제 한국방송공사 KBS 건물 사진이 있고 MBC 문화방송 그리고 서울방송 SBS 사옥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네요. 증보판을 내면서 했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이 아나운서덱이라는 책을 통해서 꿈을 키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 1992년 5월에 썼는데요. 아나운서 이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 말도 있는데요. 해마다 아나운서를 선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나운서가 되려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몰라서 그 꿈을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아무 준비도 없이 무모하고 무계획적으로 시험삼아 응시해 보았다가 실패하면 쉽게 꿈을 버리려는 젊은이 또한 적지 않다. 사실 저도 무모하게 준비를 했는데 무모함과 무계획적 때로는 좋긴 하지만 이렇게 아나운서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듬으면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제목을 놓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아나운서에 많이 지원해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례를 넘어가면 증보판을 내며 추천의 말, 프롤로그, 제이양과의 만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이양이라는 시리는 조용히 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제이양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이 책을 전개하는데요. 제이양은 아나운서 지망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가 죽은 제이양, 세 번째 바빠진 혀와 입술, 네 번째 제이양의 바탕, 다섯 번째 4000번 앞에 서려면, 여섯 번째 크게 될 아나운서, 일곱 번째 한 달쯤의 이별, 여덟 번째 장단이 맞아야지, 9 이렇게 데뷔하자, 10 대설주의보, 11 이제 조금만 더,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고요. 238페이지부터는 수사와 수관형사, 그리고 새표준어 규정해설, 새표준어 발췌, 오남용 방송 언어모음, 인터뷰의 실제, 뉴스 방송 원고, 아나운서 시험 경험담 이렇게 해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 되기, 이 프롤로그도 사실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왜 아나운서가 되려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단순히 브라운관의 신데렐라가 되려고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에, 또 월급이 괜찮을 것 같아서, 또는 아나운서가 되어 의수되고 싶어서 등의 이유라면 굳이 아나운서를 선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아나운서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남다른 소명의식과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겠고, 그런 연후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KBS 아나운서실의 초대형 칠판에는 아나운서들이 쓰는 말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14가지의 방송 언어 요건이 적혀 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라고 하면서 방송 언어의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아나운서들이 방송 언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갈수록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딱딱하지만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꼭 생각해야 될 방송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 언어 요건, 쉽고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장단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나친 수식어를 피합시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격음어가 없어야 합니다. 6.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7. 굉장히, 같아요, 너무너무, 바라겠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등의 표현은 줄입시다. 8. 모음이나 자음의 음가는 분명히 합시다. 9. 불필요한 어휘 중복은 피합시다. 10. 항상 새로운 어휘를 선택합시다. 11. 수의 표현은 법에 맞아야 합니다. 12. 외래어나 외국어에 조심합시다. 13. 사라져가는 순수한 우리말을 되살립시다. 14. 표준어를 씁시다. 무슨 순위가 있어서 매긴 번호는 아니다.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맨 끝번이 1번이 될 수도 있지만 14가지의 요건들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졌다고 본다. 아나운서들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할 때 항상 이러한 방송 언어의 요건에 맞는 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나운서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목표로 아나운서직에 도전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제2라는 아주 평범한 여대생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과정과 준비해야 할 공부, 그리고 지망생들이 흔히 느끼는 의문점들을 설명해주고 한편으로는 아나운서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이렇게 프롤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예문 1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자. 여기에서 기호, 점 하나는 단음을 표시하며 점 두 개는 장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책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 특히 기호, 점 하나는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글자 위에 찍어 단음 표시와 공용하였다. 아나운서의 용모에 대해서, 그리고 음성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그리고 억양, 소양,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아나운서가 갖춰야 할 대원칙, 좋은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모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즉 단정한 용모인가, 혐오감을 주는 용모인가, 두 번째는 교양미 및 지성미를 느낄 수 있는 용모인가, 세 번째 영상에 적합한 용모인가, 실제 육안으로 볼 때와 카메라로 픽업했을 때의 차이를 본대요. 그리고 네 번째, 개성있고 신뢰감을 주는 용모인가. 전체적으로 용모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 음성은 품위 있고 신뢰감을 주는 음성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밝고 깨끗한 음성인가. 제 목소리였던가요? 세 번째, 음색은 개성이 있는가. 네 번째, 성대, 조음기관에 장애는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발음인데 발음장애, 자음이나 모음 이런 발음장애가 있지 않나. 두 번째는 표준 발음을 구사하는가. 세 번째, 우리말의 발음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네 번째는 발음의 전체적인 정확도와 명료도는 어떤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전달을 위해서는 이 발음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번은 억양입니다. 억양. 표준 억양으로 말을 한가. 두 번째, 거부감을 주는 억양은 아닌가. 세 번째, 사투리를 쓰지 않는가. 4. 억양에 문제 있을 경우 교정이 가능한가. 사투리를 쓰는 경우에 억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요즘 대부분 표준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거의 고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5번째, 소양인데요. 아나운서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두 번째, 성실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 소양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가. 네 번째, 가정교육, 학교교육은 잘 받은 인물인가. 5번째, 조직에 순응하며 기여할 인물인가. 이것까지도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가 끝이 났고요. 본격적으로 제2양과의 만남, 가상의 인물, 이 제2양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이 양이 아나운서 지망생이라서 이계진 씨를 만나서 하는 대화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제이 양은 느닷없이 기습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뭐라고? 저 아나운서 꼭 되고 싶어요. 내가 아나운서 시켜주고 말고 한 사람인가? 아니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안 되면 1년 더 공부하고요. 또 안 되면 2년 더 공부하고요. 이런 대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즘은 뭐 1년, 2년, 3년 기본으로 몇 년씩은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까 본 것처럼 방송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죠. KBS, MBC, SBS 이 정도였는데 물론 지방사도 있었지만 한 번 시험 보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도 몇 군데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지금 수백 개로 늘어났으니까 아나운서의 필요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잘 준비하면 정말 좋은 아나운서가 될 수 있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이 양이 굉장히 당돌하게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필자 앞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이 양을 처음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단히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그런 부분들을 과제로 주는데요. 첫 번째, 애와 애의 발음 연습. 애와 애.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발음이? 애와 애.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기서 대체, 아이는 애로 발음하고 채는 어이로 발음하는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거를 혼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뭐였냐면 와 발음이에요. 와. 이 모음 발음이 사실 쉽지 않은데 와 발음을 아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잘못된 발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이 양이 처음에 이렇게 숙제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위의 발음 연습입니다. 위를 이로 발음하지 않는지 스스로 체크하자. 위. 비취반지. 위 아래 위. 귀하에게 위로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 발음,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예문들을 보면요. 위 발음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위바위보, 이거를 가위바위보라고 어렸을 때 발음을 많이 했는데 위자 발음이 이자 발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 과제, 이것도 역시 모음 발음인데 외가 외나 외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 발음 연습.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애와 애, 두 번째는 와, 세 번째는 위, 네 번째는 외. 다섯 번째 과제를 상당히 많이 내줬네요. 워의 발음 연습. 워. 대의원 여러분, 권혁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원두막, 원종철, 권력, 권법, 500원. 이 워의 발음. 이게 워나 어나 오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워 발음 주의하라는 거고요. 의의 발음 연습. 의의 발음 연습은 나의 청춘은 한편 의 드라마였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의 발음은 애로 발음을 많이 하게 되고 첫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의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의무, 의. 여기에서는 의무애라고 발음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나 의의 발음 연습. 요거를 이제 처음 숙제로 내준 거죠. 저도 하면서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발음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빠진 혀와 입술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예문이 여기도 참 많이 있어요. 대체로 맑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고요. 대통령, 과제 1에 대해서 물어봤고, 과제 2, 와 발음 나오고요. 세 번째 과제, 위의 발음, 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과제, 외의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외의 발음 중에 예문 40을 보면은 참외는 외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참외는 외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대요. 워 발음 관련해서 대의원 여러분 아까 나왔었던 거고요. 원두막 주인 이름은 원종철. 언두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언두막 아닙니다. 원두막. 온두막도 아니죠. 원두막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일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6과제 의의 발음이잖아요. 앞에서 제가 첫음에 의가 나오면 의라고 확실하게 읽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에 나오면은 에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주의의 의가 겹쳤을 때는 두 번째 의는 이로 발음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2양의 바탕, 제2양의 바탕. 제2양을 못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올지 그 반응이 궁금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자극을 주고 격려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게 됐다. 약간 기가 죽어 방송국을 떠나던 제2양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이런 어려운 것들을 섭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2양을 다시 만나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가상의 인물 제2양이 1년 반 만에 방송국에 입사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1년 만에 합격을 한 사람들도 있고 5년에 걸려서 합격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준비하고 어떨 때는 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운으로 맡길 수는 없겠죠.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운도 따르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5장을 보면은 4천만 앞에 서려면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글 자모의 20억자 가운데서 자음 10억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앞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시옷이죠.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키역 아니고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메모는 국외음화 원칙을 지키자. 디귿, 티귿 받침 뒤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이어지면 디귿, 티읒을 지읒, 치읒으로 발음해야 한다. 국어 시간 같으네요. 디귿, 티읒 플러스 이 히는 지읒, 치읒으로 소리난다. 미다지, 여다지, 구지, 마지. 이게 국외음화 원칙인데 이런 것들을 잘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메모는 두음 법칙에 충실하자라는 게 있어요. 연도를 연도로, 요소를 요소로, 유대를 유대를, 니토를 이토, 닉사를 익사, 양심을 양심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두음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벌써 90페이지를 넘어가네요. 네 번째 메모, 받침소리 대표음 내기를 익히자. 받침소리도 잘 발음을 해야 돼요. 자음이나 어말에서 다음의 받침소리는 단순한 대표음으로 소리난다. 쌍기역 그리고 키읔은 기역으로 소리난다. 볶다, 닭다, 박, 낚시 역시 다 이렇게 그냥 기역으로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이것은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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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짓다, 했다, 빚다, 웃는 날, 금빛, 콩팥,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익히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옳은 말, 바른 말을 잘 쓰고 있다면 크게 걸리진 않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 알고 쓰는 잘못된 용어들,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고쳐나가야겠죠. 니은, 히읗, 리을, 히읗, 히읗 받침의 발음에 유의하자. 네모 5번째입니다. 니은, 히읗, 리을, 히읗, 히읗 받침 뒤에 모음의 종결 어미나 활용 어미가 이어지면 히읗은 발음하지 않는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계진 씨가 쓴 건데요. 국어 공부 같아요. 그래도 아나운서는 국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싫어요. 많아서, 나도 이런 발음들. 메모 6번째. 된소리와 예사소리의 혼란을 극복하자. 이 경음과 평음인데요. 교과서를 교과서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대표를 과대표로 하면 안 되고 과모임을 과모임으로 하면 안 된다. 고가도로를 고가도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소리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화해야 됩니다. 잠자리, 잠자리,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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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자, 문자, 네, 한자, 한자, 염가, 염가. 이렇게 된소리를 했을 경우에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모 7번째는 일반적으로 된소리가 나는 경우를 익혀두자. 복합명사의 경우이다. 그래서 산골, 손등, 산불, 산새, 돈주머니,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눈송이, 돈줄.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니은과 기역, 니은과 디귿, 니은과 비읍, 니은과 지읒이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된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된소리에 대한 부분들 보았고요. 다음 넘어가서 6번째 단어는 크게 될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나, 신나시라고 하지 않죠. 신라라고 하죠. 천리를 천리라고 읽으면 되고요. 삼천리도 삼천리로 읽으면 되고, 대관령, 대관령으로 읽으면 됩니다. 광한루, 광한루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이 원칙은 앞에 니은 뒤에 리을 때문에 리을 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아마도 이 법칙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글 그대로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문 2번째로는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리을, 리을로 읽으라는 거죠. 칼날, 칼날을 칼날로 읽으면 되고, 풀냄새를 풀냄새, 발놀림을 발놀림, 볼낯을 볼낯,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역과 미음이 만났을 때, 네, 국민, 약물, 국난, 막노동, 이렇게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예문 4번째, 니은 디귿. 이것은 문 닫는, 니은 디귿이 니은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문 닫는, 있는, 맞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옷 미음이 만나서 니은 미음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온맵시 할 때 온, 니은 맵시로 되는 거죠. 온맵시. 전멍울, 꽃묶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문 6번째는 미음 비읍이 미음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예요. 밤물, 암마을, 잡놈, 높낮이, 이렇게 되는 거죠. 높 밑에 피읍이 있지만 미음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문 7번째인데요. 니은 기역 또는 니은 키읔, 이것이 바뀌는 건데, 한강, 이거는 한강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한강, 니은 기역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준공은 중공으로 읽으면 안 되고 준공. 방한칸, 이걸 방한칸으로 읽어야 되고요. 큰 코, 이걸 큰 코라고 하면 안 되고 큰 코라고 천천히 읽으면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 감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꾼, 짐꾼을 진꾼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진칸을 진칸으로 읽으면 안 되고, 무심코를 무심코라고 읽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읽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예문들도 있네요. 그리고 문 닫고, 문 닫고라고 읽어야 되죠. 문 닫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비읍 기역 또는 비읍 키역형, 합격, 돕기, 9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숲길, 앞개울, 천벌, 한밤, 왼편, 한편, 전무, 전멸, 옷본, 깃발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젖비린내, 빚보증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빚보증은 빚보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빚보증으로 읽어야 됩니다. 시옷과 기역 그리고 쌍시옷과 기역 또는 치읓과 기역형인데 옷깃 역시 옷깃으로 읽고 방앗간, 있겠다, 왔구나, 꽃가게, 꽃구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읽고 있죠? 예문 17 발음이 아주 어려운 발음을 다 모아놨어요. 이런 예문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순구는 건강을 과시하려고 한겨울에 한반 여자친구 은경이와 함께 보트놀이를 했다. 한강을 거슬러 1시간 반 만에 광진교 밑까지 노를 젓고 올라갔다. 한겨울에 찬바람이 불었겠지만 노를 젓고 있는 순구는 오히려 땀을 흘렸다. 그러나 은경이는 옷깃으로 파고든 찬바람 때문에 한기를 느꼈다. 한겨울 보트놀이 덕분이랄까 은경이는 감기기가 느껴졌다. 그래도 은경이는 건강한 편이었다. 순구가 사준 감기약 한 병을 마시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거뜬했다. 은경이의 건강도 순구의 건강만 못하지 않은 셈이다. 네, 제가 읽었는데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낀 말들, 광진교를 광진교 이렇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감기도 감기로 하면 안 되고, 한강도 한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문들을 연습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2양이 또 이런 연습들을 쭉 했고요. 예문 위주로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장단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말의 장단에 관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학교 교육이란 과정을 통해서 일상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음의 장단을 배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힌 몇 가지만 알고 있을 뿐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언어 생활이 어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몇몇 단어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는데요. 말과 말, 눈과 눈, 솔과 솔 이런 것들이 있고 수많은 장단음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익혀야 되죠.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국어사전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들이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발음을 하고 듣기 좋도록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11장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대학생들이 방학을 잘 보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또 알차게 보낸다면 아나운서든 어떤 직업이든 그 도전에 한 발자국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책은 마치게 되고요. 에필로그가 있어요. 제2양이 아나운서가 돼서 드디어 이계진 씨에게 감사의 말을 쓰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상당히 이 책은 딱딱할 수 있는데 제2양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아나운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졌는데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 그것을 이 아나운서 되기라는 책에서 배운 것 같고 기초를 잘 다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아나운서 되기를 여러분께 소개했고요. 브로그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수사와 수관형사,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나와 있고요. 새 표준어 규정 해설, 여기는 사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표준어, 새 표준어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26년 전 그때 샀던 책이니까 지금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 안에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뷰의 실제,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낙서한 것 같지만 제가 낙서한 게 아닙니다. 뉴스 방송 원고를 어떻게 끊어 읽는지, 장단음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써놓은 거예요. 미리 예독을 하고 나서 예독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나운서 경험담, 아나운서 시험 경험담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 그리고 정미정 아나운서, 세 번째로 김희영 아나운서라는 분까지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 되기 우석출판사에서 나온 책,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정말 값이 6,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값을 다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값진 책이고요. 네, 저의 아나운서 꿈을 키웠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아마 평생 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책에서 길을 찾아보시고 꿈을 찾는 심쿵심쿵 독자들 됐으면 좋겠고요. 책 속에서 좋은 지혜도 얻고 방법도 얻고 도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찾아봄으로써 그 길을 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시행착오 없이 그 길을 잘 걸어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되기 이계진 씨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